안녕하세요. 노인복지법을 강의하게 된 김승용 교수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한 학기 동안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인복지론 첫 시간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를 돌보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를 잘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대상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의 주 대상자인 노인의 개념을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제1절에서 노인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2절에서는 노인 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워집니다. 노인이라 하면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일반적 호칭을 의미하고, 노년이라 하면 노인의 부정적 의미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르신이라는 호칭은 중립적 의미로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용합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늙은 사람, old persons, 나이 든 사람, the aged, 연장자를 the elderly 또는 the senior citizen이라 칭합니다. 노인에 대한 정의는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 정의한 노인이란 생리적, 행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노화 과정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인을 다음 5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둘째,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넷째, 생체의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다섯째로, 조직의 애비 능력이 감퇴되어 환경 변화에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 정의합니다. 즉, 노인은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관련 법규를 보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고 50세 이상을 준고령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기준을 60세로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이용자 연령도 60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역연령에 대한 정의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노화의 개인 차이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는 정의로 노화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특징, 정서적 특징, 심리적 특징, 욕구적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신체적 특징은 노인은 연령의 증가함에 따라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조직의 재생 능력이 퇴화되어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골 근육의 위축으로 신장이 줄어들고 등이 굽어지며 피하 지방이 감소하여 전신이 마르고 체중도 줄어들며 주름이 많아집니다.
정서적 특징 이론은 정신면에서는 노화는 감각, 지각, 기억, 지능 등 전신신경 기능의 저하와 정서 불안, 감정의 흥분성과 탄력성 등의 성격과 정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억력은 뇌세포의 노화로 인해 최근 것에 대한 기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기계적 암기보다는 논리적 암기에 의한 정보를 더 잘 유입하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특성으로는 에릭슨은 노년기의 심리 사회적 위기를 사건과 상황들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통합돼 절망으로 표현하였는데요. 통합이란 현실의 자신과 자신이 지금까지 맞이했던 모든 현재의 자신이라는 것을 긍정하며 죽음도 이런 사건의 일부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자기 내부로 통합할 수 있는 긍정적 능력과 상태를 말했습니다. 즉,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 상태와 심리적 특성, 사회와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한다고 합니다. 노인의 심리로 최근 건강불안증과 의존성의 증가도 심리적 특성으로 유형화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욕구적 특성은 노인은 젊은이보다 배고픔을 오래 참고 식욕이 약한 편이므로 조금씩 자주 식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노화가 잘 되는 음식을 권해야 하겠습니다. 성욕은 남녀 불문하고 연령의 증가에 따라 약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성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령 증가 요인보다 신체의 에너지가 저하되므로 어떤 활동을 즉각적으로 하지 못하고 많이 망설이게 되기도 하지만 한두 번 경험한 후에는 활동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제2절 노인 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으로 그동안 노인학회에서 여러 가지 이론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번에는 노인 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노화에 대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노화에 대한 이론들을 발표하였는데요. 노화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 세포, 조직,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를 노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크게 생물학적 노화 이론과 심리적 노화 이론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고 각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생물학적 노화 이론과 심리적 노화 이론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고 각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노화 이론을 보면 생물학적 노화는 신체적 노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노화가 자연적이고 본래적인 현상임을 강조합니다. 생물학적 노화와 관련된 이론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연 발생적 관점에서 보는 마모 이론, 유전자 조절 이론, DNA 과다 이론 등이 있고 신체 조직적 관점에서 면역 이론, 노폐물 축적 이론, 교차 연결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 발생적 관점에서 마모 이론을 살펴보면 기계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마모 현상에 의해 노후되는 것처럼 주요 세포와 조직이 오래되고 닳아 없어지는 것처럼 신체 기능에 노화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로 유전자 조절 이론은 우리의 DNA 내에서 이미 노화와 관련되어 유전적으로 입력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독특한 유전적 암호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나타내도록 이미 정해져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빨리 늙을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하는 것이 태생적으로 유전자의 영향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로 DNA 과다 이론인데요. DNA의 유전적 배열상의 과다로 유전적 오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노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입니다. 신체 조직적 관점에서의 이론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역 이론의 면역 반응 이론은 항체의 이물질에 대한 식별 능력이 저하되어 이물질을 모두 파괴하지 못함으로써 노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입니다. 자동 면역 이론에 대해서는 체내 면역체가 항체를 만들 때 정상세포까지 파괴하는 자동 면역체를 만들고 이것의 증가로 정상세포가 파괴되어 노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폐물 축적 이론을 보겠습니다. 세포 속에서 해로운 물질과 제거될 수 없는 폐기물이 생성 축적되어 세포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여 노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입니다. 셋째로 교차 연결 이론은 세포 내 외부에서 두 개의 큰 분자가 서로 상대에 부착되어 이 분자들이 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이론인데요. 예를 들어 혈당은 세포 사이의 단백질을 끈적끈적하게 결합함으로써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조직은 탄력성을 상실하여 노화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생물학적 노화 이론을 봤고요. 크게 두 번째로 심리적 노화 이론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의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노년기의 행동 변화에 관심을 갖고 심리적 노화에 대한 이론은 발달 과업 이론, 행동 유전 이론, 노년 초월 이론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 주요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은 전 생애에 걸친 점성적 성격 발달 이론을 노년기의 발달 단계를 자아통합대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아통합은 과거 및 현재의 인생을 바라는 대로 살았다고 받아들이고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생각하면, 절망은 과거 및 현재의 인생을 후회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르게 살겠다고 생각하며 죽음 앞에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 초조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비어스트의 발달 과학 이론은 6단계의 인간 발달 단계를 제시합니다. 노년기 발달 과업을 1. 쇠퇴하는 기력과 건강에 대한 적응, 2단계 퇴직과 소득 감소에 대한 적응, 3단계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적응, 4단계 동년배 집단과의 유대관계 강화, 5단계 사회적 역할의 융통성 있는 수행과 적응, 6단계로 노후 생활에 적합한 생활환경의 조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팩의 발달 과업 이론을 보겠습니다. 팩은 에릭슨의 7, 8단계를 통합하여 7단계의 인간 발달 이론을 제시하면서 중년기 이후의 발달 과업을 1. 자아 분화대 직업 분할, 몰두, 2. 신체 초월대 신체 몰두, 3. 자아 초월대 자아 몰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넷째로 맥클러런의 행동주전자 이론으로 유전 요인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전 요인과 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 행동상의 차이를 유발하며 행동 요인보다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 요인 역시 행동상의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런스템의 노년초월 이론으로 노년기의 진입과 함께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초월적이고 인류적인 관점으로 변화하며 자연스럽게 삶의 만족도가 증진되고 노년기가 되면 시간, 장소, 대상에 대한 관점이 변하고 과거 및 미래 세대와의 친밀성이 증가하며 삶에 대한 지각이 변화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며 숨겨져 있던 자아의 특질을 발견하고 자아중심성이 줄어들며 이타성을 회복하고 자아 통합 상태에 도달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물학적 노화 이론, 심리적 노화 이론에 이어 사회적 노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노화 이론은 사회생활 주기를 통하여 일어나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에 대한 반응입니다. 노화의 사회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년기로의 전환과 함께 이루어지는 개인 수준에서의 사회적 상황 변화뿐 아니라 사회가 노화 과정이나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노인 인구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변화의 측면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노화는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로 노년기로의 전환과 함께 나타나는 노인 개인 수준의 사회적 상황 변화로 사회적 노화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회적 노화에 관한 이론은 매우 다양한데 주요 이론 10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유리 이론입니다. 사회가 노화된 개인을 밀어내고 개인도 사회에서 나가고 싶어 하게 되며 사회 구성원인 다른 사람과 노인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활동 이론을 보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노년기의 역할 변화에 의해 생기는 자아 개념의 긴장 해소를 가장 중요한 성취 가업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여 보았는데 미국 사회에서 노화가 갖는 의미의 사회적, 구조적 측면과 외적 행동과 심리적 요소가 역할 변화와 관련되어 개인에게 요구하는 적응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활동 이론은 노후의 생활 만족은 개인이 적절한 사회 활동을 유지할 때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활동이 적은 노인은 일상생활이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지속성 이론입니다. 지속 이론은 개인이 성인이 되면서 평생 동안 구성하게 되는 특수한 습관, 성향, 개인적 흥미, 목적, 소속감 등이 개인의 성격의 일부분이 된다는 견해입니다. 지속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나이가 들면 과거의 경험에서 적응해 성공적으로 이용했던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노인의 성격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지 않으며
변화가 있다면 오래된 방법과 새로운 요구 간의 갈등으로 오래된 방법을 억제할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넷째로 사회교환 이론으로 개인이 나이가 들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감소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서로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간에 나타납니다. 노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는 사회적 상호교환 관계에서 힘의 감소에 의한 결과입니다. 교환 자원이 점차 약화되고 지식의 낙후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감소됨으로써 열등한 지위에 처하게 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소외됩니다. 다섯째, 연령계층화 이론입니다. 사회가 경제 계급에 의해 계층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 중년, 노년으로 연령에 따라 계층화하여 노화에 따른 권리의 약화, 사회 배분 구조에서의 소외로 인하여 노인은 세대 간 차이를 느끼고 낮은 서열로 밀려나게 됨으로써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여섯째, 현대화 이론입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노인들은 전통적인 지식을 수단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노인들은 낮은 지위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 기술이 발전하며 도시화와 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 그 현대화의 요인들이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사회와해 이론입니다. 노인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회적 비판을 받게 되면 의존적 존재가 됩니다. 장점과 능력을 인정받으면 자율적 존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노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노년기의 사회관계와 사회 참여가 위축하게 됩니다. 사회가 노인에게 은퇴를 강요하게 되면 노인은 자신감 상실과 정서적 불안 등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의존적 존재가 되어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덟째로 낙인 이론입니다. 사회가 노인을 비생산적이고 쓸모없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노인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과 낙인에 맞추어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홉째로 하위 문화 이론입니다. 노인에게 사회적 차별, 노인 간의 신념과 관심사의 유사성 등으로 노인은 집단 특유의 규범과 가치를 창조해냄으로써 집단 정체감과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노인의 하위 문화가 다른 세대와의 갈등 분화를 통하여 집단 내 결속력을 높이고 더 많은 권력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스트레스 이론이 되겠습니다. 노인은 배우자의 상실, 퇴직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일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도 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대처 자원,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의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론 강의로 노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인의 정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노인 복지를 위한 이론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누구나 거쳐가는 마지막 생애 여정에 여러분의 사회복지 영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